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시작이 됐네요. 얼굴이 보였고요. 자, 9시 장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참 늦었습니다. 네. 시장 보죠. 네, 현재 코스피가 오늘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37포인트 정도 오른 1.7%. 일단 오늘도 급등세로 좀 출발을 해서 네. 거의 2250까지 이제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1.47% 급등해서 오늘 70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700선을 넘었고 뭐 거의 대부분 다 강세 출발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네요. 각각 3%씩 지금 급등세로 어제하고 오늘 뭐 합쳐서 거의 한 7% 가까이 지금 급등하는 양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좀 출발이 좋고요. 삼성 SDI가 한 4% 올랐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가 좀 좋다 보니까 뭐 현대차 특히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한 3%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좀 그 아까도 언급해 주셨겠지만 네이버의 좀 평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포시마크라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인수를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내년 실적에 이게 적자로 잡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좀 실적 부담으로 오늘도 마이너스 한 3% 정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좀 안 좋은 편이고 또 방어주죠. KT, KTNG 이런 기업들이 좀 일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방어주 좀 빠지고, 그러니까 음식료, 뭐 통신 이런 섹터는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오르는. 어제부터 그런 전자닉스네요. 네, 맞습니다. 전자닉스가 IT가 있네요. 주도하고 있고 또 오랜만에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한 6% LD 가까이, LG 디스플레이도 정말 안 좋았는데 오늘 모처럼 6% 반등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한 4% 정도 또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다 일단 일제히 급반등하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 좀 코스피에서 좀 펼쳐지고 있고 코스닥도 출발이 좋습니다. 어제부터 좀 2차 전지가 살아났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한 3% 오르고 있고요. LNF가 한 2% 가까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어제 한 증권사에 좀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로 올랐는데 오늘도 한 4%. 내용을 보니까 이제 트위치랑 아프리카 TV랑 좀 경쟁하는데 망 사용료 이슈 때문에 트위치가 해상도를 낮췄죠. 네, 낮춘다고 해서 게임 쪽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이 BJ들이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오늘도 한 4%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익 QNC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뭐 ABL 바이오 또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현재 코스피가 2241포인트까지는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급등 출발하고 약간 좀 그 매도가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수급상은 매도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 금융 투자가 오늘 한 1,200억 정도 오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면서 증시가 약간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또 외국인들이 한 450억 정도 매도를 하는데 근데 그동안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600억 정도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 개인 매수 매도가 약간 엇박자다. 네, 최근에는 빠질 때 오히려 정리하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오르는데 일부는 이제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 뭐 이런 거 정리가 좀 있긴 있을 텐데.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별로는 역시 오늘도 외국인은 거의 전기전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만 벌써 1,400억을 그냥 집중 매수하고 있고요. 반대로 네이버를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 업종을 1,000억을 팔았거든요. 네이버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네이버가 오늘도 한 2% 빠져서 17만 원인데 사실 어제도 외국인이 사실 그냥 네이버 카카오를 거의 그냥 집중 매도했죠. 어제 네이버만 해도 170만 줄 팔아버렸거든요. 네. 그냥 하루 만에. 근데 오늘 벌써 시작하자마자 1,000억을 팔고 있어요. 서비스 업종을.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네이버에 거의 집중이 돼 있다. 외국인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팔고 전자닉스 사고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반도체를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수급에서도 네. 이게 좀 대립되고 있고, 다만 오늘은 기관들이 조금 증시에서 좀 매물을 좀 많이 내놓고 있어서 증시 탄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역시 뭐 최근에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강한데 오늘도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뭡니까 관련주가? 네옴시티 뭐 히림이라든가 한미글로벌 네. 이런 기업들인데 이게 감리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뭐 설계 감리. 네. 이쪽 회사들이 오늘도 히림 같은 경우는 오늘 15%나 올랐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히림이 거기 가서 감리래? 근데 그건 모르죠. 할지는 모르는데 관련주론 좀 할 것 지금 같다 뭐 이런 거죠. 예, 기대감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수주를 따내면 거기 가서 또 우리나라가 시공을 하면은 이제 예, 따라가겠죠. 예. 그래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가장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IT 대표주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표주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도 오늘 출발이 좋고 갤럭시 부품주 뭐 2차 전지 뭐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다 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리오프닝주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여행업종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여행. 예. 그리고 삼성전자 비롯한 하이닉스 같은 예, 반도체도 역시 오늘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오르는데 뭐 어제만큼의 급등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가장 오늘 어쨌든 오늘도 안 좋은 거는 네이버가 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인터넷 대표주는 카카오는 오르는데요. 네이버가 부진하고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좀 항공주들이 자본 잠식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그 달러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 내면 예. 달러 부채지.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뭐 이 자본 잠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네. 이 환율이죠. 환차손 때문에 자본 비용. 예. 그래서 조금 빠졌는데 오늘은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오늘은 또 에어부산이 좀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 항공주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거의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대표주, 항공주 좀 일부 빼고는 다 오르기는 한다. 대표적으로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건설과 이쪽 IT 대표주 이쪽이 좀 가장 상승폭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강하다. 어?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그건 거 아니, 아닌 지금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네. 그지? 반도체 제외하면 예. 네. 반도체는 워낙 이제 뭐 장기간에 걸쳐 빠지다 보니까. 자, 일단 시장 한번 불안하지만 그래도 잘 한번 좀 지켜보고 있겠고요. 그 사이에 잠깐 리포트들 좀 체크해보고 네. 올까요? 네, 뭐 계속 요즘에 반도체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이 이제 반도체 반등은 이제 항상 공급 조절 계획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어제 뭐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일단 마이크론의 설비 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줬고 삼성전자는 사실 D램 공장 가동률이 지금 100% 이상이거든요. 근데 아마 삼성도 웨이퍼 투입을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달 말에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식적으로 좀 언급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D램 3사가 이렇게 설비 투자나 가동률을 조정하게 되면 아마 바닥 탈출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장비사죠 램 리서치라든가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자료를 보면 2분기 D램 설비 투자가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45%나 이미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2분기 장비 매출액이 분기 기준으로는 전체로는 증가했는데 D램은 감소를 했대요. 근데 보통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D램 장비 매출액이 급감을 하면 그로부터 한 4분기 후에 D램 가격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정을 하면 내년 2분기부터 D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23년 2분기부터는 조금 그 업황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어쨌든 반도체 수급 개선은 이렇게 가동률 조정해서 투자 감소하고 재고가 소진되고 그 다음에 신규 수요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는데 현재는 첫 번째 단계 이 가동률 조정에 진입을 했다. 보통 주가가 이때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는 뭐 안 좋은 건 선반영됐고 좀 저점 매수하자는 그런 좀 전략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진우 연구원님이 오늘 사실 새벽에 미국에서 GM이 뭐 8% 오르고 주가 자동차가 좋았는데 9월 판매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현대기아도 9월달 판매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가는 별론데. 네, 주가
미국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IRA 법안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현대 기아의 판매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그럼 같습니다. 뭐 GM하고 포드 좋게 하는 법이지 그 뭐. 네. 그죠? 네. 네. 법 이름을 바꿔야 돼. GM 포드 GFA. GF. 네. 어떻게 생각해요, 대표님? GFA요? 예. FGA 어떻습니까? FGF. 그럼 뭐 마음대로 하시고. 법이 잘못됐어. 네. 네. 근데 일단 데이터 자체는 괜찮습니다. 현대차도 한 24% 증가했고 기아도 한 11% 증가했고요. 내수도 이번에 노사분규가 없어가지고 좀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근하고 또 잔업도 하고 있어 생산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인센티브만 해도 기아가 80%나 인센티브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좀 우호적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 실적에는 좀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주가 이렇게 좀 부진한 거 아무래도 IRA 법안에 대한 좀 피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폭스콘이 그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키움증권의 김지산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썼거든요. 네. 근데 애플 아이폰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9월 역대 최고 매출을 좀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지금 아이폰 14가 좀 괜찮은 것 같고 9월 매출액이 무려 40%나 증가를 했고요. 월별로도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 신형 아이폰 출시하고 또 아마 이제 우려했던 그런 뭐 약간 뭐 감산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차질 없는 양산 효과에 의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고 특히 고가 폰이죠.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가 좀 잘 팔리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 4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긍정적이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8월에 상행했던 연간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이폰을 폭스콘이니까 폭스콘의 이런 실적 호전은 우리 한국의 아이폰 관련주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어제 오르고 오늘 조금 오르 지금 이제 다시 조금 그 오르는 폭을 네. 좀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 권 기자가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제 시장 안정책을 그 표현에 만지작했다는 거잖아요. 시장 조금 올랐다고 그것 다시 없던 일로 하고 그러면은 다시 원상복귀 그 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이제 뭐 제일 안 좋은 게 그거거든. 줬다 뺏는 거 하고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장 안정책이 준비가 돼 있는 거는 속도감 있게 그죠? 줄이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려다 말면 오히려 하려다조차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 전에 공매도 금지부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정펀드를 했는데 이게 투입되면 공매도 물량을 또 받아버려야 되잖아요. 공매도를 그걸 받아버리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공매도 금지부터 들어가야 된대요.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입돼야 이게 순서지. 안정펀드만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물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네. 공매도 금지가 우선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자, 아, 나 이렇게 얘기하니 또 징징이라고 하는 분 있네. 네. 계속 징징거려야 되겠다. 이 상승폭이 많이 좀 줄었네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네. 지금 코스. 네. 그리고 포트 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는 지금 거의 좋지 않아요 지금. 네, 오늘 그리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좀 주식을 많이 팔아요. 오전에 한 2천억 정도. 기관이 예. 외국인 선물도 좀 많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단기성 매물인데요. 오늘 기관 쪽 그 금융 투자 쪽에서 2,600억을 지금 오전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상승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역시 뭐 반도체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는 뭐 특별히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네, 많이 오늘, 빠졌다고 네. 오늘 좀 많이 오르는군요. 한 5% 가까이. 오늘 은행주가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 네. 지주도 좀 오르고 있고요. 은행 업종이 다 좋죠.
아 그럼 이제는 카카오뱅크는 확실히 은행 업종으로 인정을 받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 주가가 또 정당화되냐? 은행주를 때 같이 놀다가 은행주라 그러면 카카오주들이 좋아할 것 같아? 네. 금융 쪽이 오늘은 뭐 우리금융 뭐 다 그리고 올라가고 참 그때 1년 전에 그 토론인가 그 뭐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아, 네. 그 얘기하다가 그때 그렇게 내가 정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 뱅크래매요. 네. 은행이잖아요. 네. 하여튼 카카오뱅크 사신 분들 많이 좀 속쓰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이제 우리 사주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네. 속쓰린 분들이 많고요. 자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 몇 개만 좀 한번 살펴보죠. 뭐 네. 일단 시총 상위 코스닥 종목들은 특별히 막 눈에 띄는 경우는 별로 없네요. 알테오젠이 좀 한 4% 넘게 오르고 네. 있고요. SM 한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면 그 2차 전지 소재 네. 업체인가요? 갸루. 네. 갸루상. 네. 네. 그리고는 메가스터디 교육도 그 현우진 강사랑 뭐 재계약한다는 아.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안 한다 그래서 네. 토론했었잖아. 근데 다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3% 그래서 아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받는다고? 현우진 강사요? 100억, 200억, 100억? 하여튼 뭐 수백억인 것 같아요. 세 자리 숫자지. 네. 몇십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잘 가르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떤 걸 그렇게 잘 가르치면? 어떻게 요번 차에 수능 한번 더 보든지. 와, 진짜. 정프로 정도 학습 능력이면 그 현우진한테 배우면 무슨 과목이지? 수학으로 알고 수학이야? 있어요. 예. 사기예요. 수학은 만점 맞을 걸. 아 그래 수능 한번 볼까 진짜. 나도 한번 해볼까. 수학 때문에 망쳤는데. 네, 그 정도 눈에 띄는 네. 기업들이 좀 있었네요. 심텍도 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은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정리하고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